이번에 효율적인 모델 어댑테이션 방식으로서 로라를 제안한 논문을 읽었습니다. 예전에 실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로라 방식으로 파인튜닝한 적은 있지만 논문을 읽어본 적은 없었고,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효율적인 파인튜닝 방식으로서 대표적인 방식이라 생각하여 선택하였습니다. 우선 업스트랙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대규모 사전학습과 특정 과제로의 어댑테이션이 NLP 분야의 중요한 패러다임이지만, 모델이 커질수록 전체 파라미터를 파인튜닝하는 것이 비용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 로라를 제안하며, 이는 사전학습 모델의 웨이트를 고정하면서 여기서 랭크 디컴포지션 매트릭스를 주입하여 대신 이를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앞서 말했던 파인튜닝의 배포와 비용 문제를 지적하지만, 완전히 이 과정을 무시하기에는 파인튜닝에서 분명한 성능 개선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일부 파라미터만 학습하거나 외부 모듈을 훈련하려는 방식 연구들을 수행했는데, 이러한 방식들은 몇 가지 한계점들, 출원 시간을 늘리거나 사용 가능한 시퀀스 길이를 줄이거나 효율성과 모델 성능 간 트레이드 오프를 야기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오버 파라미터라이즈드 모델이 낮은 인트리직 디멘전에 존재하는 연구들에서 영감을 받아 파인 튜닝 동안 웨이트 변화도 낮은 인트리직 랭크를 가진다는 가정을 하여 로라를 제안합니다. 이 방식은 이 그림 1에서 잘 묘사되어 있는데, 기존의 웨이트는 고정한 채로 더 낮은 랭크 R의 두 행렬로 분해하고 이 두 행렬만 훈련하게 됩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사전학습된 모델을 여러 과제에서 공유하면서 로라 모듈만을 교체하여 저장 공간과 작업 전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고, 대부분 파라미터를 고정하면서 저랭크 행렬만 최적화하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하드웨어 사용을 최대 3배까지 낮추며, 배포 시에 이 훈련된 행렬들을 고정된 웨이트에 병합하여 풀 파인튜닝 모델과 비교하여 추가 처리 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기존의 다른 방식과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분명한데, 사전 학습된 모델을 특정 과제로 파인튜닝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이 과정 동안 모델은 전체 파라미터를 그레디언트를 따라 업데이트하는데, 이 방식은 전체 파라미터 크기의 그레디언트를 학습해야 하며, 특히 모델의 크기가 큰 경우에 모델을 저장하고 배포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논문에서는 전체 파라미터를 훨씬 적은 파라미터로 표현하여 이를 최적화하는 파라미터 효율적인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효율적인 어댑테이션 방식들은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존 레이어 사이에 어댑터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매우 작은 수의 학습 파라미터를 가지지만, 레이어들은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레이어가 추가되므로 처리 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특히 배치 사이즈가 작은 경우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표에서 이 어댑터 L과 어댑터 H는 어댑터의 서로 다른 두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든 간에 처리 시간의 증가를 보이며, 이는 낮은 배치 사이즈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프리픽스 튜닝과 같이 스페셜 토큰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워드 임베딩이나 레이어의 출력 액티베이션을 훈련하는 것인데, 이 방식은 최적화하기 어렵고 성능 증가를 장담할 수 없으며, 스페셜 토큰 등의 도입으로 사용 가능한 시퀀스 길이를 줄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식들의 단점으로 인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 로라가 제안됐는데, 이 그림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 1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D by K의 웨이트 매트릭스, 원본 프리트레인드 웨이츠를 충분히 낮게 설정된 랭크 R에 따라 D by R, R by K의 두 매트릭스로 분해하며, 이 첫 번째 행렬은 랜덤 가우시안으로, 두 번째 행렬은 0으로 초기화합니다. 이를 통해서 최초의 입력이 들어올 때는 이 B 행렬이 이제 0이기 때문에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만 사용한 효과를 내며,
이후 학습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점차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B를 거친 출력값에 랭크분의 알파를 곱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랭크가 커지면은 이 AB를 거친 결과값이 결과의 분산이 이 랭크에 비례하여서 커지기 때문에 랭크를 나눠서 정규화를 해주며, 또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를 곱해주는데 이 알파의 크기에 따라 AB를 통과한 결과값이 커지며, 이것은 학습 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로라 방식의 특징이 있는데, 우선 이 분해 행렬에서 랭크를 사전학습 웨이트의 차원과 맞추게 되면은 풀 파인 튜닝의 표현력을 거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즉, 로라 방식은 원본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것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배포할 때는 이 분해 행렬을 사전학습 웨이트에 더하기 때문에 모델의 구조가 변경되지 않고 처리 시간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로라 방식은 덴스 레이어를 가지는 모든 신경망에 적용할 수 있지만,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을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트랜스포머 구조에서도 단순성과 파라미터 효율을 위해 MLP 모듈은 고정하고 어텐션 웨이트에만 로라를 적용합니다. 로라를 적용함으로써 몇 가지 이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점은 메모리와 저장 공간 사용량의 감소입니다. 로라의 랭크가 충분히 작다면 GPU 메모리 사용량을 풀 파인 튜닝에 비해 3분의 2까지 줄일 수 있고, 학습된 파라미터만 저장한다면 모델 체크 포인트 저장 용량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점은 배포 시 모든 파라미터 대신 로라 웨이트만 교체함으로써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고, 또 대부분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훈련 속도도 증가합니다. 로라의 한계로는 만약 하나의 배치에 서로 다른 과제에 훈련된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는 입력들이 섞여 있을 경우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처리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면 로라 웨이트를 기존 프리트레인드 웨이트에 합치지 않고 동적으로 선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모델은 버트 계열의 로버타, 디버타, 그리고 생성 모델인 GPT-2, GPT-3입니다. 베이스라인도 다양한 방식을 비교했는데, 우선 파라미터 전체 혹은 일부를 업데이트하는 파인 튜닝, 그리고 지난번 보았던 논문에서 제안된 바이어스만 업데이트하는 빗핏, 입력에 스페셜 토큰을 삽입하여 이 스페셜 토큰이 워드 임베딩을 훈련하는 프리픽스 임베딩 튜닝, 워드 임베딩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활성화 값을 학습하는 프리픽스 레이어 튜닝이 있고, 어댑터 레이어를 추가하는 어댑터 튜닝이 있습니다. 이 표 2는 버트 계열 모델들로 실험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 아래에 있는 어댑터 H 같은 경우엔 하나의 어댑터 레이어에 두 개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가지는 어댑터 방식의 최초 버전, 그리고 이 어댑터 P와 다른 표에서 나올 어댑터 L은 MLP 모듈과 레이어 놈 뒤에만 어댑터 레이어를 추가하는 좀 더 개선된 디자인, 그리고 이 어댑터 D는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어댑터 레이어를 드랍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로라 방식은 다른 풀 파인 튜닝이나 다른 어댑테이션 방식에 비해 비슷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언어 생성 모델인 GPT-2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라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50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GPT-3로 실험을 수행합니다. 여기서도 로라는 이 3개 데이터셋 모두에서 풀 파인 튜닝과 동등하거나 초과하는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2는 훈련 파라미터 수에 따른 정확도를 보여주는데, 이 프리픽스 임베딩이나 프리픽스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수를 늘릴수록 어느 시점에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연구 과제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은 더 많은 스페셜 토큰이 입력 분포를 사전학습 데이터 분포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험 이후에 로우 랭크 업데이트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더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트랜스포머의 어떤 웨이트 매트릭스에 로라를 적용해야 하는지입니다. 논문에서는 어텐션만 중심으로 실험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텐션에서 하나나 두 개 혹은 네 개의 웨이트 매트릭스에 로라를 적용하여 테스트하며 훈련 가능한 파라미터 수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각각의 랭크를 다르게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쿼리나 키 등 하나의 웨이트에만 로라를 설정하는 것보다 더 낮은 랭크로 더 많은 종류의 웨이트에 로라를 설정하는 것이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최적의 랭크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로 다른 랭크로 훈련 결과를 확인했고 매우 작은 랭크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후에 확인할 내용과 이어지는데 쿼리에만 로라를 적용한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해서 랭크가 증가하면서 성능도 상대적으로 조금씩 더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펜딕스에는 동일한 시험을 GPT-2에도 수행하는데 이 경우에도 랭크 4에서 16 사이의 최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모든 과제에서 작은 랭크가 작동한다고 기대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모델이 사전 학습한 언어와 다른 언어의 과제를 학습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경우엔 낮은 랭크의 로라보다 높은 랭크나 파라미터 전체를 재학습하는 것이 확실히 성능이 좋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서 이어서 서로 다른 랭크에서 훈련된 행렬의 서브스페이스 유사도를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랭크 8과 랭크 64로 훈련된 디컴포지션 매트릭스 A와 그리고 이 논문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B에 대해서도 SBD를 수행하여서 A 간에는 라이트 싱귤러 매트릭스, B 간에는 레프트 싱귤러 매트릭스에서 상위 싱귤러 벡터들이 서브스페이스 유사도를 그레스만 디스턴스로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 그림 3에 나와 있습니다. 세로축 i가 랭크 8a의 라이트 싱귤러 매트릭스의 상위 i개 싱귤러 벡터들, 그리고 j가 랭크 64에서 a의 상위 j개 싱귤러 벡터들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유사도를 평가했고 색이 옅을수록 점수가 유사도가 높고 진할수록 유사도가 낮음을 보여줍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두 개 그래프에서 왼쪽 하단의 부분이 오른쪽 두 개 그래프로 잘라져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상위 벡터들끼리만 비교하면은 유사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은 더 넓은 범위의 상위 벡터들이 비교하게 될수록 유사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위 특이 벡터들은 서로 다른 랭크에서도 상당히 중첩되고 이는 매우 낮은 랭크에서도 훈련이 잘 수행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또 동일한 모델을 동일한 랭크로 서로 다른 랜덤 시드로 훈련하여서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서브스페이스 유사도를 측정했는데 쿼리에서 상대적으로 i와 j가 커져도 더 높은 유사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쿼리가 더 높은 인트리식 랭크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서 봤던 표에서 이 쿼리가 다른 경우에 비해서 랭크가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조금씩 더 성능이 개선되는 것과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로라 방식으로 학습된 어댑테이션 매트릭스 델타 W는 원래의 프리트레인드 웨이트 W와 비교할 수 있을지, 그 상관관계는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W의 델타 W의 레프트 라이트 싱귤러 매트릭스에서 상위 R개의 벡터들을 곱해주고 프로베니우스 놈, 행렬의 각 원소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을 구하고 이를 마찬가지로 W와 랜덤 매트릭스의 상위 R개 싱귤러 벡터들을 구해서 이를 마찬가지로 프로베니우스 놈을 구한 값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 델타 W와 랜덤 매트릭스를 비교하면은 델타 W의 경우에는 값이 더 크게 나와서
델타 W가 단순 무작위가 아닌 이미 W에 있는 특징을 증폭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W로 구한 값은 W로 구한 값보다 더 작은데 이는 이미 W에서 가리키는 방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되지 않은 방향을 증폭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처리 시간을 늘리거나 입력 시퀀스 길이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높은 모델 품질을 유지하는 효율적인 어댑테이션 전략, 로라를 제안합니다. 이는 파라미터 일부만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빠른 배포가 가능하며 모델에서 실험한 트랜스포머 구조가 아니더라도 덴스 레이어를 가지는 모든 신경망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향후 로라를 다른 효율적인 어댑테이션 방식과 결합해 볼 수 있고 파인 튜닝이나 로라의 학습 메커니즘을 더 깊이 탐색해 볼 수 있으며 로라를 적용할 웨이트 행렬을 선택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델타 W가 풀랭크가 아닌 경우 W 또한 풀랭크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 역시 후속 연구의 영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